The Tesla CEO Elon Musk confirms more layoffs. This time, about 500 employees, part of the Tesla Supercharger team. 중국에서 아주 발전된 로봇이 나왔습니다. 애스트라봇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슈퍼차저 팀 500명을 해고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깜짝 놀랄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는데요. 먼저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컵을 쌓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컵을 정확하게 잡아서 쌓고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다음 동작은 더 놀랍습니다. 지금 와인잔을 쌓아 놓고요. 그 밑에 달린 식탁보를 빼내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이런 동작들을 해내죠. 자, 이 동작도 보시게 되면 일단 객체를 인식을 합니다. 자신과 객체를 분리해서 이제 인식하는 동작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객체를 하나하나 이 제자리에 옮겨 놓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 책과 같은 것을 먼저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서랍을 열어서 그 서랍 안에 이 물건들을 옮겨 놓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빨간 펜을 들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요. 이 동작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다음 동작 더 놀랍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 굉장히 그 얇게 그 오이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요리를 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동작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여는 일까지 굉장히 어렵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동작들까지 다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병뚜껑을 이제 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인잔까지 이제 그 뚜껑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이제 훈련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리미로 이제 옷을 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린 옷을 접어서 이제 정리하는 그 장면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치질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간단한 작업 등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제 물을 뿌리는 동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이 전원을 연결하는 동작,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장면까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과 같이 이 동작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움직임도 부드럽고요. 이 동작의 자유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붓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이 중국 로봇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붓글씨 실력이 상당합니다. 이 로봇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로봇의 이름은 바로 아스트리봇입니다. 이 스타더스트라는 기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중국 심천에서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아스트리봇은 이 라틴어 속담인 ad astra pro aspera라고 해서 어려움을 거쳐서 별을 향해란 속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별처럼 높은 목표를 달성할 로봇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웅장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더스트의 목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AI 기반의 로봇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처럼 배우고요. 생각하고 일하고 인간의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서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AI 로봇입니다. 정말 동작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인해서 전 세계 로봇 산업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중국에서의 테슬라 FSD 승인이 단순히 자율주행에 그치지 않고요. 한 차원 높은 테슬라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에서 펼치게 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중국 정부의 숨은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잘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 해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 불황 속에서 테슬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격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차저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슈퍼차저가 그동안 테슬라를 다른 전기차 기업과 차별화하는 그런 경쟁력이 되었는데요. 이 슈퍼차저 팀이 해고되는 것이 바로 슈퍼차저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이 월가에서 뜨거운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슈퍼차저를 건설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이런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나는 가능성도 있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월 8일에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테슬라의 그 방향을 밝히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FSD를 완성하고 FSD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슈퍼차저 건설이 우선순위에서 일정 기간은 좀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슈퍼차저의 책임자였던 레베카 티누치와 신제품 책임자인 데니얼 호가 팀 전체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히면서 슈퍼차저에 근무하는 약 500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인식되어 왔는데요. 전 세계에 5만 대 이상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인프라 운영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 속도는 조금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에도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인력과 비용 절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강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우수성, 필요성, 신뢰성 테스트를 명백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관리자는 사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원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그 직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직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러한 테스트를 3가지를 모두 명백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 직원을 그렇게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더 이상 테슬라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테슬라의 슈퍼차저팀 해고가 적절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팀을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그동안에 테슬라가 해왔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슈퍼차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등 여러 자동차 기업들에게 이 NACS 북미 충전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와서 충전을 하면서 여기에서 테슬라가 부가 수입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만큼 지속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테슬라의 중요한 충전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를 축소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Hi there. My name is Rebecca Tanucci, and I lead our charging infrastructure teams here at Tesla. And at Tesla Charging, we have understood since day one that a great charging experience is the linchpin to electric vehicle adoption. 2023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테슬라의 충전 사업에 대해서 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레베카 타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슈퍼차저 V1부터 시작해서 V4까지 개발하는데 참여하면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슬라 앱을 통해서 그리고 테슬라 스크린 통해서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슈퍼차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테슬라 생산과 함께 이 슈퍼차저 확장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있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할 시설이 없다면은 이 테슬라 차를 팔게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레베카 타누치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대량 생산되게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옮겨서 설치하기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작업인데요. 굉장히 설치가 편하기 때문에 설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이런 점에서 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나 시간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베카 타누치가
테슬라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테슬라에 많은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Y 언베일 이벤트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벤트를 보면서 테슬라가 얼마나 슈퍼차저 건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슈퍼차저를 비롯한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ll, everyone, welcome to the Tesla Design Studio, where we've held many product unveilings before. Hope you guys will have a really great time tonight. I think I've never seen so many cameras in my entire life. This is cameras everywhere. Nobody was building high power chargers, so like, okay, we better build these high power chargers because nobody's building them. And so we went from 0 superchargers to building a global network of superchargers. It's pretty nutty. Each one of those is a supercharging site. So supercharging team Tesla did an incredible job building a global network of superchargers that allow you to travel to a massive section of the world, basically anywhere in North America, almost anywhere in Europe, most places in China, not the Gobi Desert yet, but most places. We'll cover the Gobi Desert. We'll get there. And Saskatchewan, I swear to God, there is. I've specifically asked about the Saskatchewan supercharger, and I'm told it is under construction. So absolutely, I've asked about it like twice. I'm told it's going to be completed soon, and then you will actually be able to drive across Canada. So yes, Hawaii. Kazakhstan. Actually, we have some great supporters in Kazakhstan. I think we probably we should have. We will build superchargers in Kazakhstan. There you heard it right here. Anyway, we're going to build a lot more superchargers, and we actually have version 3 of the supercharger that we just unveiled. And in fact, yeah. So the superchargers actually started out only at about 75 kilowatts, and now they're at, with version 3, 250 kilowatts, and we think probably can even go a little higher than that. And so if you've got a long-range Model 3, it's capable of charging at about 1,000 miles an hour or 1,600 kilometers an hour. Yeah. So, and we have one working in the Bay Area, and then the one here at the Design Studio is also working as of tonight. So, yeah. So we're going to be rolling out the version 3 supercharger throughout the world, just gradually upgrading the existing sites as well as adding new sites. So we did slow down the supercharger rollout a little bit because we wanted them to be version 3 instead of version 2. But now that we have version 3 running, and we're going to spool up production, and so you're going to have like a radical improvement in supercharging worldwide by sometime next year. Yeah. You guys are incredible.